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국제고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정보, 영어권 유학 정보 전문 채널 프레드쌤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해외고 출신 여러분 그리고 국제고 출신 여러분, 외국인 학교 출신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어떤 전형에 어떤 형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시면 멋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정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2022학년도 주요 사항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전형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은 미래인재 전형이고 그 이외에 이제 특별한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대상인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있고 그리고 논술 있고 실기 실적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해외고 출신들이 가능한 전형은 자격 요건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고른기회와 사회기여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전형은 제가 보기에는 저 밑에 나와 있는 실기 실적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그래서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이 세 전형이 우리가 주로 공략할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학생부 종합의 고른기회랑 사회기여자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되는 거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미래인재 전형은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만은 옆에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 내가 살펴봐 드리겠지만 일단 좀 버겁다. 해외고 출신 또는 국제고 출신한테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좀 버겁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논술 전형은 아시다시피 논술 전형을 위한 준비를 따로 적어도 6, 7개월에서 1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출신들은 영어로 주로 공부하는데 한글로 논술을 경쟁력 있게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죠. 그렇게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주로 공략할 전형은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공들 같은 경우에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 전공으로는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도고동문학과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과도 어학특기자로 가능합니다. 그 사범대학의 영어 지원할 수 있는 해외 교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어학특기자로 영어교육과에 지원할 수 있고 과학특기자로 과학교육과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특기자 같은 경우에 과학교육과 방금 보셨고 다른 전공들도 있죠. 여기 보면 화학, 나노공학, 생명과학 전공이라든지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화공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공학이라든지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이라든지 아니면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과들의 과학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 스크랜턴 대학의 국제학부에 지원하기 위한 전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에 해당되는 전공 이외의 과들은 이화여대 어떻게 가느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의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제 다른 과들은 지원해야 되는데 뭐 면접은 없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도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별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 우선 뭐 고교 추천 전형은 뭐 해당이 없습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전형은 제가 지원 자격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특기자랑 과학특기자 그리고 국제학특기자로 지원하지 못하는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우리 해외고생이나 국제고생들이 지원할 자격은 된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게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수능 최저 기준이 여기 보시다시피 인문계는 국어를 꼭 포함한 4개 영역에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이 6등급 이내,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을 꼭 포함해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이 6 이내. 그러니까 3개 영역에서 뭐 최소 2등급씩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하나를 1등급 받으면 2,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수능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우리 그 해외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이렇게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격은 된다.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고른 기회 전형이나 아니면 여기 사회기여자는 어떤 특정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뭐 그런 학생들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정말 전형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강조해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 주 타겟으로 삼는 전공 그 전형이 이제 어학특기자죠. 어학특기자 그리고 국제학특기자, 과학특기자죠. 그중에 이제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잠깐 보셨지만 중국어 관련, 불어 관련, 독어 관련, 영어 영문 그리고 영어 교육 요 전공들, 요 학부들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다. 그리고 이 어학 분야의 우수한 활동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해외 학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뽑고요. 1단계에서 이제 4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30% 해서 이렇게 면접이 30% 반영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다. 그래서 뽑는 기준은 뭡니까? 어학능력, 어학특기자 전형이니까 당연히 어학능력이 중심이지만 그 이외에 이제 일반적인 학업 역량 그리고 교내 활동의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 관련된 서류들이 잘 갖춰져야 1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고 2단계에 70% 반영하는 이 서류 부분이 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무슨 서류로 검증하느냐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일단 졸업 예정 증명서와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리고 뭡니까? 뭐 국내에서 그 해외고 출신이거나 뭐 해외에서 이제 졸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졸업했는데 해외고를 나왔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일단 국내 학생부를 내야 되고요. 해외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하시는 분들, 해외고를 쭉 다녀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내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죠? 내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활동 보고서와 활동 증빙서를 낸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여러분들 성적과 여기서 내는 성적과 그 다음에 이 활동 보고서 증빙서류 이게 특기자 전형의 핵심 서류다. 여기 이거에 의거해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라인드 처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류 보시면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과학특기자 같은 경우는 뭐
과만 좀 다르죠. 뭐 특기자의 어떤 전형 형태는 비슷한데 과가 이제 그 자연과학대학과 열대공학대학과 서문외국에서 요 정도 인원이 이 과들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전공들을 지원할 때는 과학특기자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해외고 출신들이 가능하고, 다만 어학 능력이 아니라 과학특기자는 과학 분야, 수학 분야에 우수한 활동과 실적을 갖춘 자, 성적으로도 증명하고 그 다음에 활동 실적으로도 이 과학특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증명을 해야겠죠. 수능 최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 2단계에서 면접 7대3으로 해서 뽑는다. 서류 마찬가지로 졸업증명, 성적증명, 그리고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내고요. 없는 학생들은 활동보고서와 증빙서류 이것으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국제학은 마찬가지로 스크랜턴 대학의 국제학부에서 국제학부를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외고 학생들이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도 여기는 이제 영어로 주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로 이렇게 지원 자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아까 같은 특기자 경우 다른 특기자와 전형하게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 7대3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 능력과 교내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국제학 관련, 국제적인 감각, 뭐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관련된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서류는 동일합니다. 졸업증명, 성적증명, 그리고 뭐죠?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를 내고 없는 학생들은 활동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낸다. 자, 그래서 뭐 예체능은 일단 뭐 특수 분야니까 제외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활동보고서와 증빙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하는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활동 보고서 여기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 어학특기자부터 봐드리죠. 여기 보시면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이렇게 뭐 좀 구분해서 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어학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분들의 활동 보고서 형태는 1번 항목에 뭡니까? 어학 관련 성적 4가지, 그리고 수상 관련 이 항목에 4가지, 그리고 활동 관련 4가지 이렇게 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쓸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 보고서는 뭡니까? 여기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내에, 그러니까 조약 계약 기간 내 재학 기간 내의 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그 기간 내에 봤던 시험만 성적으로 넣을 수 있다. 뭐 수상과 활동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검정고시 출신 같은 경우에 뭡니까?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역산해서 3년, 그죠? 검정고시 성적이 나와서 합격을 한 날짜부터 합격 발표된 날짜부터 역으로 한 3년 정도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 그리고 봤던 성적들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는 뭐 성적 활동 증빙 서류를 다른 대학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활동 보고서는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기재해서 제출하는 형태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 15일까지 우편 발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서류를 원본을 한 부 정도 더 준비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화여대는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학교들은 합격하게 되면 이화여대 이외의 다른 학교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원본을 또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원본이 있어야 스캔이고 제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본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추가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이외에 뭐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뭐 내용입니다. 뭐 블라인드 처리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요구되는 뭡니까? 우리 학생의 어떤 신분에 관련된 노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 속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래인재 전형 뭐 수능 최저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큰 벽입니다만은,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있죠. 근데 뭐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 지금 설명드리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는 자소서는 없습니다. 대신에 뭡니까? 여기 양식에 자소서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천자 이내로 자소서에 해당되는 형태의 여러분들의 자신을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의 특기자의 어떤 능력, 그 부분을 특징적인 능력을 기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자소서에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식은 비슷하지만 다른 양식도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어학특기자 받고 그다음에 과학특기자 한번 보시면 그 기술하는 형태, 뭐 천자인의 그 자소서처럼 기술하는 형태도 똑같고, 그다음에 아까 교과과정 내 이제 한국 그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일어나는 활동이나 성적에 대해서 제출한다는 내용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내용도 똑같고, 다만 활동에 대한 어떤 구분은 좀 다르죠. 과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성 관련 4가지 정도 낼 수 있고요. 화학 활동 관련 4가지 정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같은 경우에 국제학 특기자 한번 봐드릴게요.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좀 또 다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학업 능력에 관련해서 5가지 정도 낼 수 있고요. 성적 자료들 낼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 국제학부니까 주로 영어 성적이 되겠죠. 공인 영어 성적이 4가지 항목으로 4가지 정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상 및 활동 실적으로 8개 정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소서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이 영문으로 600자 이내, 영문 600단어 이내로 써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공인의학 성적은 학생부 종합,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공인의학 성적을 낼 수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3가지 특기자 전형에는 공인의학 성적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공인의학 성적은 스코어 리포팅 형식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추가로 나와 있는 거는 뭐 토플처럼 이런 그 성적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원서 접수 마감까지 성적은 도착할 수 있는데, 마감 후에 이제 입학 사정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할 수는 있는데 성적표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캡처본을 우선 인터넷 캡처본을 우선 내고 그 부분을 나중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빙서류는 지금 말씀드린 활동보고서의 증빙서류는 각 한 장으로만 인정되는데, 뭐 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활동에 대한 뭐 실적을 증빙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뭐 추가로 3매까지 인정한다라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 활동 증빙 서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우편으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의 그 수험번호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클립으로 이렇게 바인딩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그 전반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화여자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이 일단 주 타겟, 그 공략 대상이 전형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류는 어떤 부분, 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서류들은 그 국작부는 국작 특기자로서의 역량, 그리고 어학 능력, 어학적으로 활동한 부분이라든지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공인 영어 성적이죠. 국작은 그런 부분으로 강조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언어 학부에 관련된 그 지원하는 언어 학부에 관련된 언어라든지 문학에 대한 어떤 활동 부분, 그리고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각 언어별 또 공인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징을 특기를 그 장점을 강조해서 제출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부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